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이혼한 지 2년째가 돼요. 사실 애 낳고 2달 후부터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고 이혼 생각 처음 했었는데 살다 보니 망설이다 망설이다 4년을 허송세월하고 결국 이혼했어요. 아이가 있으니 숙려기간 거치고 최종 협의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날 전 정말 행복해서 간만에 머리하고 화장도 하고 선글라스 끼고 무릎 길이 원피스 입고 신이 나서 구청 가서 신고했어요. 애 아빠는 몇 분 늦게 오더니 눈물을 찔끔거렸고요. 전 남편은 신고하기 전에 계속 우울해하면서 공격적으로 변했다가 서류 완성된 걸 보니 포기한 것 같았어요. 부부관계는 이혼 전부터 수년간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것도 참 편하더군요. 이런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 부담이 없다. 나는 이혼했으니까요. 그러게 시댁 편보다 내 편을 들어주지 그랬어. 왜 당신 엄마 편만 들고 4개월 된 애 안고 당신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만들었는지. 저희 친정엄마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장례식에 안 왔습니다. 추석 이틀 전에 돌아가셨고 서울에서 돌아가셔서 서울서 장례식 했더니 추석 제사 모신다고 아무도 안 왔어요. 시누이, 시동생,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부 다. 추석이 껴서 장례를 4일장 했으니 한 번 올만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애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착했어요. 지금도 착한 편이고요. 선한 사람인데 너무 줏대 없이 굴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됐어요. 결혼 직후부터 7년간 주말 부부였어요. 남편은 장남인데 결혼은 고아처럼 해왔어요. 제가 사서 살고 있던 아파트에 주말에 몸만 딸랑 왔어요. 이 얘긴 제가 치사해 보이니 그만할게요. 하여튼 지금 정말 행복해요. 시모가 참 인성이 안 좋은 여자였어요. 막말이 심했죠. 친정엄마 장례식 후에 다시 출근한 첫날 장례 기간 동안 맡긴 아이 데리러 갔더니 저한테 하는 첫마디가 아이고 너는 병 걸리면 일찍 죽는 큰 병 걸려야지. 병원서 길게 있는 병 걸리지 마라. 누가 네 병수발하겠냐? 내 아들이 하겠냐 네 아들이 하겠냐. 교통사고 나도 크게 나서 죽는 게 낫지 질질 끌면 그거 좋을 거 없다. 전 진짜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 아빠도 저 유아기에 돌아가셔서 기억도 없는데 이젠 엄마까지 돌아가시니 제가 더 우습게 보였나 봐요. 엄마 얘기, 장례식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아예 묻지도 않더군요. 수고했다, 애썼다, 사부인 좋은 데 가실 거다.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어요. 마치 엄마가 돌아가신 걸 모르는 여자처럼요. 그렇게 외면을 하더군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러는 게 될까요? 자기 아들과 결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에게 말이에요. 일단 며느리 무시부터 하고 기선 잡으려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몸 안 좋아 요양원 가셔서 2박 3일 만에 병원에서 CT와 MRI 찍고 그 요양원에서 28일간 계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다여서 병수발도 못 해드린 한이 남았는데 저 들으라고 저런 말을 하다니. 미운 정도 남은 거 없이 세상 오만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많은데 구차해서 안 적고 싶어요. 그땐 몰랐어요. 순진하고 멍청하고 너무 어리석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이혼 후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재산분할 100원도 안 받았고 위자료도 100원도 안 받았어요. 그저 남편 집 사람들과 안 보고만 살고 싶다. 그러니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시댁에 더 이상 안 가고 안 만나고 싶어.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너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너희 집은 왜 우리 엄마 장례식에 안 왔냐? 라는 말을 했던 게 남편과 살다가 가장 심하게 싸운 말이었습니다. 이혼도 조용히 잘했어요. 주말마다 예쁜 제 아들과 놀러 다니고 미래를 위해 상가도 한 개 샀어요. 시댁은 완전 흙수저죠. 지금 애 아빠는 양육비로 50만 원 줄 때도 있고 원래는 50에 합의서를 썼는데 80만 원 줄 때도 있어요. 애 아빠는 이혼 부부답게 살고 있어요. 가끔 제 집에 와서 아기도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다. 애 아빠는 그리 나쁜 인간은 아니었어요. 장모 무시하고 여자 좀 무시하고 장남이니 자기 집을 보호하고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재혼 생각은 없어요. 원래 남자 없이도 잘 사는 성격인데 그냥 우연히 결혼을 해봤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남자에 질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댁이 생기는 게 싫으네요. 결정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엄마 돌아가신 후 2년 가까이 지날 때까지 전 시댁과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 붉히는 일 없이요. 먹 같은 시댁. 물론 아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술자리에서 작은 일로 어린 시누이가 저에게 거친 술주정을 퍼부었고
제가 따졌죠. 그런데 조용히 관람하듯 침묵하고 있던 전 남편이 갑자기 제게 조용히 해! 라고 소리 질러서 일이 커졌어요. 술은 같이 마신 게 아니었고 술자리 좋아하는 시누이가 새벽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안 좋은 일로 기분 상해서 저한테 풀러온 사람처럼. 남편이 자기 동생만 그렇게 두둔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만 나쁜 인간으로 몰고 가더군요. 친정 언니 오빠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하니 내가 고와 같이 우스워 보였던 건지 시댁 식구들은 모조리 그 도시에 모여 살다 보니 공격할 때도 제가 만만했을 거예요. 그러다 4개월이 흐르고 저는 몇 달이나 남은 추석 때 안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사 참석하러 서울 오빠네 가고 싶었어요. 그 전에 엄마 일주기 때도 시댁 차례상 차리느라 못 갔죠. 얼굴도 모르는 조상 귀신들 제사 모시느라 나 낳고 홀로 키워준 엄마를 외면하는 게 진짜 답답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이 집에서 이러고 엄마 첫 끼일에 이렇게 남의 음식 만들며 웃는 척을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다 만다 안 해도 다녀오라는 말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내 맘 가는 대로 시댁이 그냥 안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사부인의 기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인 듯 외면하는 그 집구석에요. 근본 없고 배운 거 없는 교양 없는 사람들. 추석에 안 가겠다는 그 말을 했더니 발끈하면서 안 된다고 하네요. 그것도 애 아빠가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니는 왜 우리 엄마한테 용돈 안 보내냐? 였어요. 5년을 부부로 살면서 월급 통장을 준 적도 월급이 제 통장으로 온 적도 얼마를 받는지도 몰랐고요. 늘 80에서 120 사이를 보내줬으니 살림에 대한 기여도도 낮아요. 남편이 결혼도 너무 길게 했어요. 정말 못만 왔죠. 자기도 알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 집에 돈을 보내게 한 적이 없었어요. 보내려고 해도 펄쩍 뛰며 말렸던 사람인데 속마음을 알게 되니 좀 많이 놀랐어요. 웃기기도 했고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죠. 날 낳았냐, 날 키웠냐? 나한테 뭔가 잘하려고 노력을 했냐? 우리 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네 엄마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날 사람으로는 봤을까? 평상시에 잘 안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작은 위로라도 하는 게 사람이야. 나도 시댁이 정상으로 보일 것 같니? 나 직원들하고 회사에서 커피 시켜 먹느라 내고 있는 월 회비 7만 원도 손 떨려. 주문해 먹는 커피라 비싸서 아까워도 직장에서 모나게 실어내는데 내가 그 집에 10만 원을 드리면 만족하시겠냐? 적어도 30만 원은 드려야 되는데 그 집에서 받은 것도 없고 아까워서 못 보내. 그 돈이면 내 아들 맛있는 거 먹이면서 더 이쁘게 키울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이혼하자. 나 놔줘. 돌아가신 장모님에게 한 번도 살가운 사위 노릇 한 적 없으면서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장모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으면서 돌아가신 후에도 장모님을 네 엄마라고 부르는 너와는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후 한 달 후에 법원과 접수하고 석 달 후에 이혼이 됐어요. 시모가 미치게 싫었지만 결정적인 건 애 아빠의 언행이었어요. 속마음을 알고 나니 안 그래도 싫은 사람 억지로 살 수 없겠다 싶어서 헤어졌습니다. 이혼하고 한 달 정도는 사실 남편과 이혼 안 한 듯 살았습니다. 애만 보게 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를 보여주던 게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잊게 되었네요. 이혼 후에도 이렇게 지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애 아빠에게 면접 교섭권만 주고 저도 애매한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장례식 직후에 돈 못 버는 그런 몸이 되면 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던 시몰한 여자에게 돈까지 보내는 효부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죽으면 춤추며 웃고 좋아할 여자에게 돈을 보내긴 싫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된 시모의 실언이 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여자가 결혼으로 실수한 제 인생을 구한 거나 다름없어서 고맙지만요. 시모가 전화 대화 끝에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 너나 나나 결혼 잘못했지 였어요. 자기도 제가 이러고 사는 게 평범한 여자의 행복한 삶이 아닌 걸 그 여자도 잘 알고 있었던 거라고 느꼈어요. 내가 저런 여자 보기에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건가 라는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요. 사실 제 기엔 시모의 그 말이 네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 라고 들리던데요. 니까짓 게 이제 와 어쩔 거냐. 결혼 잘못했지만 이제 와 너 같은 게 뭘 어쩌겠느냐 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모르게 이혼해버리고 싶었어요. 자기 아들 버림받은 거 알고 나중에 뒤통수 쳐서 미친 듯 발악할 일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전에 시모가 내 아들은 빈 몸뚱아리로 쫓겨나니 절대 이혼은 안 된다 라고 했거든요. 이혼 숙려기간 직후 이혼하라고 했을 때요. 이제와 생각하니 그 남자는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나가는 게 맞았네요. 제가 딸이라면
자기 아들 같은 남자랑은 결혼 못하게 했겠죠. 이런 시모의 말들을 2년간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용돈을 보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에게 용돈을 왜 보내야 하나요? 용돈으로 끝나지 않고 부양해서 장례식과 화장이나 매장하는 일까지 해야 끝이 나죠. 죽어서 묻어야 끝이 나죠. 그 며느리의 도리란 것, 그거 말이에요. 하기 싫습니다. 애 아빠도 너무나 싫었고요. 사이가 좋은 적이 몇 번 안 되고 아이 100일 이후로는 남남으로 지냈어요. 그만하면 많이 갈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고민 4년이나 했으니까요. 시모 나이 2년 전 60세였어요. 시부는 64세였고요. 그 여자 55세에 제가 결혼한 거예요. 젊기도 젊은 시모였어요. 환갑여행 보내드리자고 1년 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그 전에 이혼해서 후련해요. 상관 없어지니 이렇게 행복할지 몰랐는데 정말 홀가분해요. 깃털처럼 가벼워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시댁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댁이란 것 때문에 얼마나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산 건지. 진즉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헤어지면 소멸해버리는 시댁이란 것들요. 사부인 장례식에 형식적으로라도 검은 옷 입고 와줬다면, 슬퍼하지 않아도 그래도 와주기라도 해줬더라면, 도움이 들 많지만 같이 음식 나르며 슬픔 함께 해줬더라면, 거기서라도 처음으로 안아줬더라면,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 그들 죽는 날까지 맏며느리 도리라는 걸 못할 것 같아서 갈라섰습니다. 시부도 시모도 늘 저를 야라고 하대하고 이름 한번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이혼한 직후 그 여자 표정 생각하면 가관이었거든요. 속이 후련합니다. 이젠 그마저도 잊혀져 가니 여기가 극락인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